나는 배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장소별로 사진과 함께 몇 줄 적는다. 더 정확하게는 적으려고 노력한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이 뭔지, 공간에 들어선 순간 어떤 향이 나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시끄럽거나 조용한지, 난 무엇을 보거나 먹거나 마시는지. 기술인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술한 배어 잘 쓰고 계신가요?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패드 프로처럼 사용하기 프로젝트 앞으로 3를 통해 배어 영상을 2개 올렸는데요. 첫 영상에선 태그를 이용해 제가 경험하고 훈련하고 결과물을 내는 걸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첫 영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었어요. 두 영상에는 지금도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두 번째 영상을 보고서 한 3-4번씩 보니까 이해가 가고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이요. 영상 보고 배어를 결제에 쓰고 있다고 하신 분도 많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조금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심화편을 올려달라는 분이 많았고 저도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번 편은 독서 노트 만들기로 정했는데 요즘 책을 잘 못 읽어서 그래서 큰맘 먹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다혜 기자님의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입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C21 기자이자 책 읽기 좋은 날,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의 저자이며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에 출연 중인 에세이스트 이다혜님의 글쓰기 수업 책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단순한 글 작법서 같은데요. 평소 다독하고 글을 쓰고 고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볼 수 있는 에세이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그 모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시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이 영상을 위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자, 그럼 저와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배어로 독서노트를 만들어 볼까요? 읽기의 방법에는 이거다 싶은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자, 일단 책을 읽을 준비를 해볼까요? 전 아이패드 프로에서 왼쪽에 리디북스를 띄워놓고 오른쪽에 노타빌리티를 띄워두고 애플 펜슬로 메모를 하며 읽어요. 배어 앱에서도 펜필기를 지원하는데요. 실수로 저장을 하지 않고 앱을 닫으면 필기한 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계속 노타빌리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스타벅스 창가 자리인데 조명이 너무 밝네요. 아무리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가 좋아도 눈이 부셔 읽기가 힘들어서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읽으면 노트를 해야겠어요. 일단 리디북스의 형광펜 기능을 이용해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을 표시해주고요. 이건 모두 기준이 다르겠죠? 저는 꼭 구조적으로 중요한 문장이라고 해서 밑줄을 긋거나 하진 않고요. 읽으면서 제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줘요. 그리고 필기는 문장을 제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 책은 필기를 하며 읽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중간중간 몰입되는 문장이 많은데 필기를 하면서 읽으면 이 몰입감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또 이 책이 기능적인 작법서와는 다르게 에세이스트인 이다혜 기자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를 좀 온전히 느끼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아무래도 필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책부터 집중해서 읽어야겠네요. 시끄러운 스타벅스에서 나와 집에 도착해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포모도로 타이머를 맞추고 책을 읽습니다. 포모도로 타이머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은 제 영상 중 포모도로 타이머 앱 베어 포커스 타이머를 소개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필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줍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에는 인용되는 책이 많아요. 이다혜 기자님이 또 워낙 다독가시거든요. 저도 나중에 여기에 인용된 책들을 읽고 싶어서 이건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읽으면 이를 다른 색 형광펜으로 표시 가능할 텐데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는 흑백이라 형광펜을 하나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인용되는 책은 따로 밑줄로 그어줍니다. 포모도로 타이머에서 긴 시간 휴식할 때는 차도 타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줘야지 책을 읽을 때 가속감이 붙거든요.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25분 집중, 5분 휴식 패턴의 포모도로 타이머로 총 5타임이니까 다 읽는데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책을 너무 빨리 읽어 슬프네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후딱 읽고 말았네요. 이 아쉬움을 독서노트를 쓰면서 달래볼까요? 리디북스가 좋은 게 기기들끼리 다 연동이 돼요. 제가 아까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에서 읽고 밑줄을 쳤던 내용들이 모두 아이패드 프로에 있는 리디북스 프로에도 똑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디북스를 띄워주고요. 그리고 리디북스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독서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독서노트를 보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내용들이 전부 다 싹 정리되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형광펜을 그은 내용들은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밑줄을 그은 내용은 아무런 색이 없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서 바로 배어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각 문장들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점점점 3개를 클릭해 주시면은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텍스트방 공유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앱들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배어로 공유를 해줄게요. 텍스트로 공유를 할게요. 뒤에 추가를 누른 다음에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클릭해주면은 바로 지금 선택한 문장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이 독서노트에 제가 이 형광펜을 언제 그었는지가 나와요. 제가 그 첫 문장, 모든 경우에 통하는 정답 같은 글이나 말은 없다고 생각하며 쉬운 문장이 언제나 옳다고도 믿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1월 18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고요. 프롤로그에 있는 문장들은 제가 1월 16일에 밑줄을 그은 것도 있고 1월 18일에 밑줄을 그은 것도 있고요. 오늘 대부분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글들은 거의 다 1월 18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님의 책을 독서노트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밑줄 친 게 너무 많거든요. 공유할 게 정말 많이 있네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공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했다고 치고요. 여기에 인용된 책들은 제가 뒤에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배어로 공유를 하면 좀 하나 안 좋은 게, 이 공유를 할 때마다 이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다의 저 리디북스에서 자세히 보기라고 뒤에 텍스트가 좀 더 붙어요. 이걸 아이패드에서 일일이 지우는 게 좀 귀찮으신 분은 맥 앱에서 찾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붙여 넣어 주시고 대치해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시면은 이 부분만 싹 정리가 됩니다. 메모는 하는 것보다 정리해서 찾기 좋고 쓰기 좋게 분류하는 게 진짜 일이다. 자, 그럼 이제 리디북스에서 공유한 내용을 배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용한 문장을 배어에서도 인용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문장 앞에 화살가로 우측 방향을 입력하고 한 칸 띄워주면 인용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경우 인용된 책을 따로 공유했었죠. 샵 2개를 누르고 한 칸 띄어 인용된 책이라는 두 번째로 큰 헤더를 만들어 분류를 해줍니다. 헤더로 분류하면 나중에 다른 메모에서 헤더로 바로 링크가 가능해요. 위키피디아에서 특정 항목으로 바로 공유 가능한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제 리디북스에서 챕터를 찾아 헤더로 정리를 해줄게요. 나중에 원하는 챕터로 바로 링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읽고 노타빌리티에 다시 필기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것도 좋고요. 글의 구조를 시각화해도 좋아요. 저는 약식으로 바로 생각하는 몇 문장을 적어줬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감상을 씁니다. 외부에 발표할 글이라면 틀을 갖춰 써야겠지만 제가 읽을 글이니 편안하게 글을 써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모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편하게 써주세요. 만약 거기서 욕심이 생긴다면 글을 더 다듬어 외부에 공개해도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제가 수집하는 항목인 책의 출간 연도와 제가 매긴 점수를 적어줍니다. 이러면 나중에 같은 연도에 발표된 작품, 같은 점수의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메모 간의 연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내용을 연결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치지 않고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가장 큰 힘은 누군가 읽어준다는 믿음이다.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내 글을 좋아한다는 믿음이다.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령 글이 팔리지 않고 조회수가 나오지 않은 나날에조차 언젠가는 읽히리라고 믿어야 계속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다혜 기자님의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읽고 독서노트를 약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제대로 독서노트를 만들려고 해요. 책의 내용이 정말 깊어서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책을 만들면 그거를 좀 제 걸로 만들고 싶어지거든요. 물론 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그 책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어의 독서노트를 만들면 언제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입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고 다른 노트와 연결도 가능합니다. 제가 배어 안에 맞는 우주 속에 영원히 제가 읽은 책이 남게 되는 거죠. 이 독서노트 만드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제 방식이고요. 이 방법을 응용해 직접 여러분께 맞는 독서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앞으로 3, 5편 메모 덕후의 인생 메모의 배어 독서노트 만들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모두 기술기술한 배어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면 꼭 하는 당부가 있다. 악플을 쓰지 말라고. 당신이 쓴 글을 세상 누구도 안 읽을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이 읽는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향한다.